표현의 충실성 뭐야? 일단 내가 작성하는 재무보고가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가지려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걸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성, 적실성, 중립성이죠. 적실성이 아니라 바본가 봐. 저도 합격했기 때문에 다 외우진 않아요. 자 보시면 아유 연습했던 개드립인데 한동안 중립성 그 다음에 무오류예요.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표현의 충실성 안에는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완전성은 아주 간단해요.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완전성은 기본적으로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리 봐봐. 우리 파이낸셜이 지금 우리 살 사람 그랬을 때 메리치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럼 메리치가 우리한테 보고서를 받을 때 우리 파이낸셜에 재무상태표가 지금 현재 가치로 어떻게 그 공정 가치로 어떻게 되는지 예상되는 미래 손익계산서가 몇 년치가 어떻게 되는지 요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그쵸? 그럼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아까 개념 체계가 그 일반 목적 재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배웠었는데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가 개념체계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됐잖아요. 이거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 소리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중립성입니다. 중립성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중립성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M&A 업무를 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 M&A 업무가 생각보다 이 노가다 업무도 많고 업무가 그렇게 고부가 가치가 아니라고요. 고부가 가치 M&A 과정에서도 고부가 가치 있는데 그런 건 저기 이름 있는 뭐 메릴린치, 베인앤컴퍼니 뭐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보스턴 컨설팅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계산만 해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A를 할 때 고부가 가치의 일이나 좀 배울 게 많은 일도 있어요. 혹시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회계사나 뭐 M&A 전문으로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아 나 M&A 하고 왔어 그러면 이 한마디를 물어보면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셀 사이드야 바이 사이드야 이렇게 물어보면 조용해질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회사 누가 팔아? 우리 금융주주가 우리 파이낸셜을 팔잖아요. 이쪽에서 한편으로 일하는 애를 셀 사이드라고 해요. 이쪽 애들은 뭐야? 회사를 사는 애들이잖아요. 여기서 한편이 돼서 일하는 애들을 뭐라고 그래? 요걸 바이 사이드라고 그런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여러분 셀 사이드가 일이 더 고부가 가치일까? 바이 사이드가 일이 고부가 가치일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 사이드는 정보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링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바이 사이드 10년 하면 참을성과 인터넷 검색 실력을 키우게 돼요. 그렇다고요. 하지만 셀 사이드는 처음부터 얘가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오픈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우리 약점을 숨기고 한 푼이라도 우리의 강점을 늘려서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받아야 될까를 연구하기 때문에 같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들어요. 훨씬 더 고부가치의 일을 한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여러분 바이 사이드랑 셀 사이드가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제가 옛날에 M&A 업무 이것도 했었어요.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이 갖고 있는 이 현대아산, 현대상선이 모기업이거든요. 제일 큰 기업인데 현대상선 밑에 현대증권이 있다고요. 현대증권 밑에 현대저축은행이 있어요. 근데 현대상선이 돈이 없으니까 현대증권을 산업은행에 팔았다고요. 근데 현대증권만 판 게 아니라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저축은행도 같이 팔았어요. M&A로.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입장에서 이 현대저축은행을 사오는 일을 했거든요. M&A에서. 그때 감사팀이랑 저 같은 텍스팀이 가는데 우리는 뭐만 조질까? 감사팀은 가서 뭐만 조질까? 감사팀은 주로 자산 사이드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축은행이에요. 저축은행 뭐만 조질까? 뭐만. 저축은행은 대부분 자산이 대출해 준 거예요.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개인 자영업자 대출해 준 게 많다고요. 이거 전수로 조사해요. 실제로 얘네들이 이만큼의 대출이 있다는데 이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팀에서 전수로 조사한다고. 그거밖에 안 해요. 새로 나도 모르는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 볼까 안 볼까? 숨겨진 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이사이드가 볼까 안 볼까? 안 봐요. 이거 찾아내봤자 더 비싸게 사줘야 된다고. 아예 이거 보지도 않아요. 실무에서는. 저 같은 텍스트 같은 경우엔 이쪽에서
혹시나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숨겨진 세금 더 내야 될 금액이 있을까 없을까 요거만 찾아보지. 얘네 나중에 세금 공제받아.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세금 돌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찾아볼까 안 찾아볼까? 안 찾아본다고요. 관심도 없어요. 왜? 이걸 많이 해야 이게 적어지니까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다고요. 바이 사이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셀 사이드 입장에선 야 니네 몰랐지. 우리 대박 아이템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요건 돈 받아야겠어. 아 세금 더 많이 낸다고? 세금 우리 줄일 것도 있거든. 그래서 서로 관점에 따라서 접근하는 어프로치도 다르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무 보고를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재무 보고를 해야겠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진 말라는 거예요. 실제 감사 나갔을 때 똑똑한 바이 사이드로 M&A 나가면 똑똑한 스태프들은 물어본다고요. 회계사님, 그럼 요런 거 안 보고 요거만 늘려주면 되죠? 세액 공제 같은 거 받을 거 있는 거 세금 우리 나중에 돌려받을 거는 안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속으로 눈물이 나죠. 똑똑해. 그러지만 겉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 그래도 보긴 봐야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이 그래도 보긴 봐야죠. 내가 안 봐 근데 걔가 해도 내가 안 본다고. 그래도 아이 보긴 봐야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중립성이에요. 그래서 중립성은 어느 한쪽에 편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어느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의견이. 읽어보시면 중립성 보시면 안전한 소수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중립성 보시면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있어서 편의가 없어야 한다고요. 어느 한쪽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돼요. 그게 중립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다만 선생님 그럼 지금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 보니까 네 말도 옳다 내 말도 옳다 뭐 거의 황해정신급이네요. 그럼 중립성 있는 정보는 사실상 그 정보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중립성을 가지는 정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하라는 거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의미가 없는 정보가 나오는 거 어느 한쪽에도 의미가 없는 정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념책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립적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중립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정보 자체가 의미 없는 정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체크하고요. 마지막 무오류입니다. 죄송해요. 무오류. 이제 무오류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무오류인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대형 회계법인이나 대형 세무법인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아 나도 대형 회계법인이나 대형 세무법인 가고 싶다. 세무사 따서 그런 데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형 회계법인이나 대형 세무법인이 무조건 좋을까요? 무조건 좋을까? 로컬 회계법인이나 로컬 세무법인 대형 회계법인이 아니라 이 조그만 회계법인이나 조그만 세무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일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려요. 똑같은 업무를 해도 로컬 회계법인은 10시간이면 할 거 대형 회계법인은 20시간 한다고요. 왜 그럴까? 대형 회계법인이 일을 더 잘하니까 더 빡시게 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형 회계법인은 모든 거를 매 순간에 증거를 계속 남겨요. 내가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쳤고 이거를 서류로도 남기고 하드카피로 남기고 회계법인마다 전산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전산 시스템에 내가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했다 계속 올려. 그러면 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너 이 일 했구나 오케이 결제 버튼을 눌러줘. 그리고 나면 이게 수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감사나 세무조정 업무 하는 거 말고도 페이퍼 워크가 엄청나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절차들을 다 증거로 남겨놓는다고. 하지만 로컬 회계법인은 그런 게 없다고요. 어차피 나랑 넌데 네가 한 걸 내가 아는데 뭘 절차를 남겨.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 회계법인은 대형 회계법인은 페이퍼워크 너무 많아.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한다고. 왜 이걸 왜 해야 될까? 왜? 왜? 여러분 옛날에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썼는데 그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주주들이 소송을 건다고요. 야 니네 감사 제대로 한 거 맞아? 위에서 알고 보니까 회계 부정도 있었고 돈 숨겨놓은 것도 많았는데 니네 못 찾아냈더라? 회계사들이? 그럼 너 잘못한 거잖아. 너도 책임져. 배상해 이런다고요. 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대형 회계법인의 파트너분들은 본인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 와이프 이름으로 해놓고 유사시에는 이혼하고 나는 이제 돈 없고 나는 배상 못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돌아와서 이 왜 이러냐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요. 왜냐면 야 니네가 제대로 봐준다며 니네가 못 봐갖고 이런 문제가 터진 거 아니야.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옛날에 회계법인이 다 졌다고. 거의 졌어요. 판사가 주주들 편을 들어줬다고요.
근데 요즘 판사분들은 좀 젊으시고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야, 그 정도 했으면 다 하는 거지. 더 어떻게 하라고. 얘도 최선을 다했잖아. 니네가 안 보인 걸 어떻게 해. 괜찮아. 야, 넌 죄 없어 회계법인.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요. 물론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깜빵을 갔지만 이 보통은 야, 너 할 만큼 얘 할 만큼 했는데 어쩌라는 거야 지금 그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오류가 없어야 돼. 그럼 뭐? 보고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100% 완벽한 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100% 완벽한 재무제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재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오류가 없으면 그게 무오류예요. 완벽하다는 게 보고 자체가 완벽하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절차상의 오류 없이 했으면 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SK가 옛날에 그 최태원 회장님 옛날에 저기 학교 다녀오셨을 때 첫 번째로 학교 다녀오셨을 때 그 왜 학교 다녀오셨는지 아세요? 왜 학교 다녀오셨는지 아세요? SK가 옛날 이걸 했다고. 이것도 다 기사에 나왔으니까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 SK 되게 좋아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돈을 좀 빼먹었어 SK가. 돈을 몇백을 빼먹었다고요. 근데 이걸 메워 넣어야 되는데 메워 넣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메워 넣어? 그래서 바보야. 메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장한테 이런 말을 아 저기 은행에 지점이 있는데 거기 지점에 저희가 돈을 예금하고 있어요. 그게 몇백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 돈이 있어요. 그 돈이에요. 그렇게 재무제표에 빼먹은 돈을 있다고 재무제표에 띄워놓은 다음에 회계사한테는 은행 저기 지점에 가면 돈이 있다고 그랬다고. 보통 이 예금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 은행 지점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은행 지점 주소랑 또 거기 안에 나 회계법인인데 나 SK인데 우리 감사하는 3일 회계법인에서 니네한테 우리 거기 지점에 돈 있는지 물어볼 거야. 그럼 돈 있다고 얘기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얘기 좀 해줘. 라고 작성해서 준다고 회계사한테. 은행 지점 주소까지 적어서 봉투에 넣어서 줘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회계사가 보내. 그럼 은행에서 그걸 받을 거 아니야? 그럼 SK가 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있어요. 도장 꽝 찍어서 은행 도장 꽝 찍어서 회계법인에 보내준다고. 그럼 회계법인에서는 그걸 확인해 본 다음에 돈이 진짜 있네? 하고 딱 절차가 종료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해? 은행 가서 우리가 직접 가? 바빠 죽겠는데? 가서 거기 직원들한테 아유 봉투 됐고요. 이거 까보세요. 지금 보고 갈게요. 사진 찍어도 되죠? 이러고 가?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쵸? 그래서 은행들은 그 보통 회사한테 어느 지점에 예금이 얼마 있는지 그 지점 주소가 얼마 있는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보내기만 따로 한다고 발송을. 근데 SK가 어떤 짓을 하냐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떤 짓을 하냐면 SK가 요걸 작성해서 줘. 은행 지점 주소까지 작성해서 줘. 그래서 회계법인이 그걸 받아가지고 회계법인 도장을 꽝 찍어갖고 보냈다고. 우편이 갈 거 아니야. 우편이 갈 거 아닙니까? 얘 정말 그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우편이 간다고. 우편이 도착한 곳은 어디? 빈 사무실. 은행 지점이 아니었어요. 빈 사무실 누가 앉아있어? SK 직원이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SK 직원이 은행 도장 위조해서 도장을 꽝 찍었다고 맞다고. 그래서 보냈죠. 미친 거죠. 그래서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회계사 잘못했어 안 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해? 절차상 우리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걔네가 그렇게까지 속이는 거 어떻게 해? 그쵸? 물론 우리 보고서는 완벽하지 않았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개념 체계에서 얘기하는 무오류라는 건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겠죠? 무오류 3번 보시죠. 그래서 경제적 현상의 서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절차의 선택과 적용상의 절차상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오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